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. 결정하는 게 힘들어 병원을 찾기도 한다. 자퇴를 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까?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빨리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는 학생.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는 남편과 이혼할지 말지 갈등하는 부인 등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는다. 안타깝게도 나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. 그리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내가 답을 못 주리란 걸 알고 있다. 그러면서도 묻는다. 선생님은 전문가이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니 아실 것 아닙니까?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를 덜 할까요? 물론 답을 할 수도 있다. 지금 학생은 복학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. 이혼하세요. 위자료를 많이 받게 도와줄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라고 단칼에 얘기할 수도 있다. 하지만 나는 일부러라도 답을 주지 않는다. 특히 나에게 간절히 의존하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호소하는 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가선다.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들은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몇 번씩 찾아와서 되묻기도 한다. 그들을 존중할수록 나는 뭐라 답을 할 수가 없다.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.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. 본인이 내린 결정의 지분을 100%라고 한다면 남이 내린 결정은 많아야 70에서 80%다.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. 후회나 죄책감이 밀려오더라도 70에서 80%만 느낀다. 남이 결정에 참여하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아픔이 덜하단 얘기다.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. 낮은 자존감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. 권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. 그 결과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다.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 나쁜 결과를 만든다. 처음부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아픔을 느꼈어야 한다. 백이랑 고통을 느꼈으면 후회라도 하는데 80 정도의 고통만 느끼니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한다. 중요한 건 결정을 미룰 때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. 요즘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존재감이란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. 존재감이 큰 사람은 모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날의 성과나 방향을 결정한다. 결정에서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. 있으나 마나한 존재, 즉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.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큰 의미 없는 결정이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.
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. 자기 인생에서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자존의 바탕이 사라지는 셈이다.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. 자존감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.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능력이다. 자존감을 높이는 결정법. 첫 번째, 스스로 결정하기.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. 결정권을 가져오면 책임과 동시에 권위를 갖게 된다.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. 조언을 구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게 좋다. 핵심은 나의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다. 자신의 선택에 집중할수록 남에게 참견하는 일은 줄어든다. 두 번째, 결정을 따르기.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자 가지 않은 길이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마다 앞서 말한 점심 메뉴를 떠올리자.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다른 걸 선택해도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.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그게 그거라는 뜻이다. 손해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.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. 세 번째, 결과가 나쁘면 미래형 후회하기.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. 안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후회해도 된다. 아파해도 된다.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아픔의 지분을 100% 본인이 가져라. 단, 후회할 때 미래형 후회를 하자.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는 과거형 후회다.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.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미래형 후회를 하라. 이 후회는 다짐이기도 하다. 네 번째, 결과가 좋으면 타인에게 감사하기.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라. 그 기쁨 또한 100% 본인이 누려라.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.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. 그러니 감사의 기쁨을 타인에게 돌려라. 당신 조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라. 그들 또한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. 자기 결정을 돕는 5가지 질문. 옳은 결정이나 틀린 결정은 없다. 어떤 쪽이 더 좋은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 또한 없다. 결정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범위와 시간이다. 대부분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하므로 결정 범위는 나로 제한된다. 따라서 남은 건 시간뿐이다.
결정을 내리는데 1시간이 걸릴지, 2시간이 걸릴지, 몇 년이 걸릴지 그 시간만 선택하면 된다.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그만큼 현명한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다. 그냥 오래 걸릴 뿐이다.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선 다음 질문에 잘 대답하면 된다. A. 여러 고민 중 내가 할 고민은 무엇인가? 남의 문제 배제하기. B.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? 감정 배제하기. C.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선택인가? 자신을 갈림길에 놓기. D.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? 시간 제한하기. E. 이 결정의 유효성은 언제까지인가? 결정 유효 기간 정하기. 이 질문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이때 제한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 고민 중일 수도 있다. 그건 당신이 계속 고민하기로 결정한 결과다. 처음엔 두 방향 갈림길인 줄 알았는데 고민하면서 시간만 보내기라는 항목이 더 있었던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을 택한 결과다.